오늘 설명드릴 사례는요, 제 의뢰인은 임대인 A씨라고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드나들다가 이제 대출 브로커를 알게 됩니다. B씨라고 하죠. B씨가 이제 저희 의뢰인인 A씨에게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원래 그 청년 전세 대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펑크가 났어요. A 선생님 명의로 지금 임대사업자도 등록되어 있고 오피스텔 갭 투자하신 거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의 하나만 빌려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도 싸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명의만 빌려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저희가 섭섭지 않게 사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씨가 넘어간 이 전세사기 범행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커가 돈이 없는 청년들을 섭외합니다. 그럼 청년들한테는 낮은 금리로 큰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기본적으로 1억 원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으로 1억 혹은 1억 500만 원 혹은 1억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 원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만 돈을 준비하면 너네들한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은행에 바로 1억 원 전세자금 대출 실행 서류를 내요. 그럼 은행에서는 서류만 확인하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모두 계약 체결했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날인을 했으니까 바로 대출 실행을 해줘요. 그 다음날. 그런데 이 허위 임차인과 브로커들은 계약 체결을 하고 대출이 나오는 그 다음날 바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합니다. 임대인 선생님, 저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 취소할게요. 돈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허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받은 돈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치면 대출로 받은 1억 원 그리고 실제로 받은 잔금 1000만 원이 있겠죠. 1억 1000만 원을 다 돌려줍니다. 그때 허위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브로커가 나타나서 돈을 다 나눕니다. 이 수수료 분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허위 임차인, 그 청년들은 50%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를 팔고 5천만 원 받는 거죠. 50%는 허위 임차인 청년들한테 가고, 허위 임대인, 지금 저희 의뢰인이죠, A씨. A씨는 수수료로 8%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개사무소에서 대필하는 수수료로 30만 원을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원 기준으로 800만 원인데 30만 원 빼고 770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임대인, 허위 임대인을 데려오는 임대인의 브로커가 있겠죠. 브로커가 12%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브로커는 저희 의뢰인 A씨와 같은 허위 임대인을 데려오기만 하면 1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총 7천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허위 임차인, 아까 청년들 있죠? 청년들을 모집해오는 사람이 15%를 가져가고 이 모든 전세 사기의 총책이 또 15%를 가져갑니다. 결국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다. 청년 전세 대출 제도를 이용한 것은 결국 다 가짜 세입자, 브로커 조직, 그리고 임대인 명의 대여자들이 철저하게 나눠 가지는 범죄 구조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한 3번, 4번 정도 계약을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본인이 가담한 게 전세대출 사기라는 걸 알고 나중에는 이제 그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미 한 4건 정도가 전세 사기로 연루가 돼서 경찰서 조사부터 모든 단계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관여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해액은 약 한 5억 원으로 잡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 대출을 실행하면 1억 원이 돈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임대인은 수수료로 8%를 받아요. 그럼 그 중에
대필 수수료 30만 원을 빼면 770만 원 받는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가담한 피해액은 770만 원일까요? 아니면 1억 원일까요? 법원은 1억 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억 원 전체를 다 가담했다는 건 아니지만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임대인 브로커, 임차인 브로커 총책 이 5명이 다 합쳐서 1억 원 손실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담한 범죄 행각은 4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770만 원씩 4번을 받았지만 나는 4억 원짜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죠. 항상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내가 가담한 게 4억 원짜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사기 사건 자체를 4억 원짜리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단계 때부터 다 동행을 했거든요.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양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비록 이 사람이 허위 임대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이 사람이 그 범행 전체를 주도한 총책은 전혀 아니죠. 허위 임대인 브로커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서 종속적인 역할을 했던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8%에 불과했고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추가 범행 가담 제한도 모두 거절했다. 이런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담한 범죄 행위가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 거의 대부분을 법원에 형사 공탁했습니다. 이분은 1심이랑 2심 합쳐가지고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형사 공탁했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 허위 임대인이랑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우리 대출했는데 결국 대출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다 허위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돈을 수수료를 다 나눠서 먹었으니까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몇 건이 쌓이게 되면은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전세 사기, 집단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분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하고 서로 축하하고 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분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을 살아야 되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해악도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확정됐고요. 사회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가볍게 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